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 7,158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민간 개발 사업이지만 2010년 이후 모두 4차례 추진돼 모두 무산됐던 사업, 바로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다시 어떻게 추진해야 할지 대전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다음 달 사업 방식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10년 동안 실패를 거듭한 사업의 해법을 한 달 안에 찾아낼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오늘 뉴스데스크는 유성복합터미널부터 이상 신호가 감지된 혁신도시, 그리고 행정수도 추진 현황까지 지역 현안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도시공사는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을 맡았던 KPIH에 결국 사업 협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공사 측은 사업이 무산된 데 대해선 사과했지만 책임은 사업자에게 넘겼습니다. 추가로 연장을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한 내에 PF 대출이 실행되지 못해서 이제 사업 협약을 해지를 한 부분인데요. 시행자로서 좀 총체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통감하고. 대전시는 공영개발과 민관 합동 방식, 민간 사업자 재공모 등을 고민한 뒤 다음 달 사업 방식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공영개발은 수천억에 달하는 재정이 부담이고, 민자 사업은 앞서 4차례 실패한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자를 찾는 것도 쉽지 않은 데다 또 시간도 더 많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대전시는 여전히 민자 사업 재공모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민자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사업성을 좀 더 강화하고 입찰 참가 자격도 실제 능력 있는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더 강화돼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애초 2023년 말 준공을 목표로 했던 유성복합터미널 조성 사업은 그동안 사업이 지연되면서 2024년으로 미뤄졌습니다. 여기에 또 민자 개발 사업이 무산되면서 최대 4년 이상 미뤄질 전망입니다. 대전시 수건 사업이 실패를 거듭하며 10년 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지만 도시공사도 대전시도 책임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대전시의 행정력 부재만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대전과 충남을 혁신도시로 지정하는 안건을 상정조차 하지 않기로 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내 혁신도시 지정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가운데 대전과 충남 사이 미묘한 입장차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조영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할 예정이었던 6개 안건 중에 혁신도시 지정 신청안이 결국 빠졌습니다.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 지정 신청안을 각각 제출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심의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석 전 혁신도시 지정은 사실상 물 건너간 셈. 대전과 충남 모두 강한 유감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혁신도시 지정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는데 지연되게 돼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일정상 추석 이후에 다시 진행할 계획이다라는 얘기까지는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대전도 함께 지정돼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균특위 본회의가 다시 열릴 10월에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미묘한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최소한 충남이 혁신도시 지정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청와대도 우리 정부도 이의가 없는 걸로 우리는 판단하고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전과 충남을 혁신도시로 지정하는 과정만 남은 상태. 하지만 정부 등이 정치공학적 판단에 치중하다 보니 기존 10개 혁신도시의 반발을 너무 의식하고 있고 2기 혁신도시의 발전적인 쇄신안 마련에도 소홀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차일피일 정략적으로 미뤄지는 것은 정부 스스로 대통령 소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특히 공공기관 이전 효과에 대한 다른 시각이나 이견이 커질 경우 혁신도시 연내 지정조차 장담할 수 없게 돼 이번 본회의 안건 제외가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영찬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여부를 가를 추석 명절 연휴 기간, 대전시는 주말 휴일 수준으로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오전에만 운영하는 대신 감염병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는 정상 가동할 예정입니다.
또 자가격리자 이탈 방지를 위해 연휴 기간 불시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역학조사반도 24시간 비상근무에 들어갑니다. 괴곡동 추모공원은 참배객 수를 제한할 예정이며 쪽방 생활인 등을 위해 무료급식은 진행하지만 공동 차례상 행사 등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촉발된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코로나19 재확산 등 여러 현안에 묻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는데요. 추석을 앞둔 다음 주 더불어민주당 수뇌부가 세종시를 찾아 토론회와 현장 시찰에 나서고 충청권도 힘을 모으면서 행정수도 논의 재점화에 나섰습니다. 이승석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 행정수도 완성 TF가 행정수도 완성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수도권 중심 체제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 어렵다며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균형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행정수도 완성 추진 단장인 우원식 의원은 국회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야당의 조속한 여야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국회의 균형발전 특위를 만들어서 국가의 100년 대계인 국가의 균형발전을 이루어내는 일에 머리를 맞댑시다. 민주당 행정수도 TF가 서울과 강원 등 전국을 돌며 진행하고 있는 지역 순회 토론회는 오는 28일 세종에서 10차례 토론회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민주당 행정수도 TF는 이날 토론회를 마친 뒤 세종시의 청와대와 국회 예정부지를 직접 찾아 현장을 둘러볼 계획입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충청권도 집결하고 있습니다. 전국시도의장협의회는 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자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데 이어 충청권 지방의회마다 행정수도 완성을 지원할 특별위원회를 잇따라 구성했습니다. 공주시가 오는 25일 행정수도 이전 완성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행정수도 효과 주변 지역 확산에 나서고 오는 28일에는 충청권 4개 시도의 지자체장과 국회의원, 시도의회 의장과 시민이 함께하는 행정수도 완성 및 국가균형발전 민관정협의회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정치권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시민과 소통하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다시 불붙으면서 올해 안에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천안 구도심에 있는 지은 지 40년 가까이 된 주상복합 아파트가 시설물 정밀 진단에서 사용 금지 수준인 2등급을 받았습니다. 천안시가 입주민 30여 세대를 포함해 상가 소유주 등 205명에게 이주 명령을 내렸는데 재산권이 걸린 문제이다 보니 진통이 만만치 않습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1982년 조성된 천안역 앞 7층짜리 주상복합 건물. 4층 상가 주차장에 들어가 보니 건물 주벽 기둥이 파손된 채 철근이 구부러져 있습니다. 내벽 콘크리트도 부식돼 곳곳이 뜯겨 있습니다. 천안시가 건물을 정밀 진단한 결과 전체적으로 노후한 탓에 즉각 사용을 중단해야 하는 2등급이 나왔습니다. 천안의 공동주택 가운데 안전도에서 2등급 판정을 받은 건 이곳이 유일합니다. 이 건물에는 1층에서 4층까지는 10여 년 전 운영을 중단해 흉물로 방치된 복합 쇼핑센터가 있고 5층부터 7층까지는 현재 3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입주민과 상가 소유주 등 205명에게 긴급 공문을 보내 이주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민간 건물이다 보니 실제 이주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우려됩니다. 나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제 재산권 때문에 나간 다음에 그냥 10년, 20년 가면 나 같은 사람은 죽은 다음에 돼서 물어갔어요. 천안시는 이주를 희망하는 입주민에게는 LH 임대주택을 제공하기로 했지만 만일의 상황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고발이나 행정 대집행까지 행정기관에서 강구할 수 있는 이러한 법적 장치는 있습니다. 천안시는 수시로 주민 설명회를 열기로 하는 등 설득이 우선이라며 특히 안전을 위해 법적인 조치에 나설 수 있지만 이는 최후의 수단임을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천안 서북경찰서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자매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28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19일 밤 11시쯤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의 한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차를 몰고 가다 횡단보도에서 B씨 자매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추석 차례상을 준비하는 데 드는 비용은 전통시장이 대형 마트보다 20%가량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전국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각각 37곳을 대상으로 추석 제사용품 27개 품목 가격을 조사한 결과 4인 가족 기준으로 전통시장은 25만 1,000원, 대형마트는 31만 6천 원으로 전통시장이 20.4% 저렴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채소와 고기, 수산물 가격의 차이가 컸고 긴 장마와 태풍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추석 물가보다 전통시장은 10.8%, 대형마트는 4.3% 올랐습니다. 대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대전시에 추석 명절 취약계층 지원금 1억 원과 집중호우 피해 긴급지원금 2억 8,7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시는 저소득 가정과 소년소녀 가장, 장애인 등 생활이 어려운 2,300여 가구에 추석 명절비 8,500만 원을, 쪽방 거주민 등이 이용하는 사회복지기관에는 무료 급식과 공동 차례상 비용 등으로 1,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세종 충남대병원이 세종시의 첫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됐습니다. 세종 충남대병원은 음압격리실과 소아전용 병상 등 27개 병상을 갖추고 중증 응급 환자 진료구역에 별도로 8개 병상을 마련했으며 소아 전문의 6명이 24시간 상주해 소아 응급 환자의 진료가 가능합니다. 세종시가 내년 4월 개장을 앞둔 베스트 웨스턴 호텔 세종과 지역 상권가의 상생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세종시와 호텔 측은 대형 숙박시설 운영으로 방문객을 유치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의견을 모으고 호텔의 지역민 우선 채용 등 지역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세종시의 첫 대형 비즈니스 호텔인 베스트 웨스턴 호텔 세종은 지상 8층 413개 객실 규모로 어진동 1의 5생활권에서 내년 4월 문을 열 예정입니다. 대전지방경찰청이 최근 오토바이 등 이륜차 관련 교통사고와 단속 건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다음 달 말까지 교통법규 위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는 지난해 대비 18% 감소했지만 이륜차 교통사고는 11.8%, 단속 건수는 2.5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경찰은 배달이 몰리는 정오 시간대를 중심으로 암행 순찰차와 경찰 오토바이를 투입해 신호 위반이나 난폭 운전 등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대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